황양수 뉴스 브리핑 4부 사회 이슈 진단을 하겠습니다. 그 전에요. 오늘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은 김무성, 최경환, 정진석 3인 간의 새누리당의 이 혁신 비대위 구성과 개파 해체, 개파 해체가 되겠습니까? 그냥 하는 소리죠. 그리고 이 새누리당의 전대를 8월 달에 한다. 단일 지도 체제로 간다. 이런 합의에 대해서 총선 패배에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이 갑자기 이 핑계를 대고 튀어나와서 자기 스스로의 거취를 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되었다. 의총에서 합의해야 될 문제를 밀실에서 이 패배에 책임을 진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합의하면서 우리가 없으면 당이 안 돌아가니까 이 친박 비박의 이 가장 큰 패배 책임자들이 이렇게 우리가 나서서 복귀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모습으로 슬그머니 다시 나타나고 한 사람은 당권 가고 한 사람은 대권 가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전적으로 옳은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누리당이요. 똘마니들 시켜서 싸움 시켜가지고 한마디로 비대위 구도를 흐트려 놓고 그래서 며칠 동안 날려놓고는 대통령이 이제 외국에 나간다니까 두 사람이 만나서 보스끼리 합의하고 정진석은 그걸 수행하는 한마디로 심부름꾼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래서 책임져야 될 사람이 상을 받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깊이 좀 느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자, 오늘 이 김경훈이라는 웹툰 작가께서요, 제 이런 커리커처를 그렸습니다. 제가 몇 명 같습니다만은 지난 한 2달간 고지질 약을 먹지 않아 가지고요 얼굴이 풍선처럼 좀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 고지질 해소 이 약을 제가 좀 안 먹었는데 그때 이 화면에 나온 저 얼굴을 보고 이렇게 그랬는데 저도 좀 감사드리지만 제가 반성을 좀 하고 이렇게 좀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스트레스가 많더라도 열심히 좀 날씬한 황장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캐리커처 아주 리얼하게 그려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기사는요, 얼마 전에 버마 대사를 삼성전기의 전무 기업인 출신을 내정을 했습니다. 삼성전기라고 삼성그룹 계열 전기회사에 해외 영업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유재경이라는 사람을 버마 대사로 임명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명하는 사유가 대략 보니까 이 버마가 경제적으로 지금 미국하고 여러가지 군사 독재 문제를 청산하고 아웅산 수지가 복귀하면서 버마가 인구도 많고 나라에 자원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커지니까 한마디로 경제적인 문제에서 버마하고 관계를 돈독히 할 사람이 필요하다. 이래서 이분을 했다는데요. 당사자도 연합뉴스와 통화해서 외교부에서 전화를 받고 의아했다고 말합니다. 본인도 깜짝 놀랄 정도의 발탁이라는 건데요. 자, 그도 그럴 것이 해외 영업 전문가기는 하지만은 버마에서 직접 근무한 경험도 한 번도 없는 사람입니다. 통상 직업 외교관이 가던 자리를 민간인 출신으로 전격적으로 대체한 이유가 매우 저는 불분명하다. 자, 정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기회의 땅인 버마에 경제 가치를 염두에 둔 인사를 대사로 보내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데요. 자, 외교부가 제외 공관장에 기업인을 임명한 것이 몇 번 있었대요. 자, 2013년에 발탁된 전대주 주 베트남 대사 역시 LG화학의 베트남 초대 법인장이었고 18년간 베트남에서 기업인으로 활동한 바가 있답니다. 당시 전 대사 역시 언론 인터뷰에서 갑자기 서류를 제출하라는 연락을 받고 갸우뚱했다. 그래서 이 전격 발탁했다는 겁니다. 권평호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이 사우디 대사로 작년 11월 달에 발령됐는데, 그래서 이분은 이
외무교부는 아니지만 관계에서 잔뼈가 굵어서 이해는 갑니다. 자, 인사권자의 의도가 있어서 발탁을 할 거라고 보는데요. 자, 미얀마가 엄청난 가능성이 있어서 직업 외교관보다는 기업인을 갖다가 임명했다. 논리적으로는 이렇게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만은 우리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경제 외교가 중요하지만은 외교의 전부가 비즈니스가 아니라는 거죠. 비즈니스는 외교에서의 일부고, 버마 같은 나라는 한국과 북한 사이에 과거에 전두환 대통령이 버마 갔다가 아웅산 이 공원의 묘지에서 큰 사고도 겪고 안 했습니까? 그래서 우리하고도 뼈아픈 그 외교의 어떤 아픈 추억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대사가 나라를 대표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는데 기업인들을 발탁해서 외교와 비즈니스를 혼돈시키는 것이 옳은가? 또 미얀마에는 현재 삼성이 추진 중인 사업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삼성 출신이 대사로 간다면 해당 국가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고민해야 된다. 이거 이해상충이죠. 쉽게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삼성이 미얀마에서 벌이는 일이 많은데 삼성그룹의 간부 출신이 미얀마 대사로 갔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미얀마 대사를 임명하는 과정에서 한마디로 대사 발령에 영향력을 미치는 실세가 그 그룹 출신을 간부를 대사로 보내줘서 그래서 한마디로 자신들의 사업이 원활하도록 하려고 한다. 한번 보십시오. 일국의 대사가 자기 그 회사에 뭐 전부 뭐 별로 높지도 않습니다. 뭐 높다면 높을 수 있지만 그런 사람이 대사로 가면 한마디로 추진 중인 사업에 뒷바라지 시다바리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같은 맥락에서 코이카 이사장에 사상 처음으로 코트라 출신이 취임했을 때도 우려가 있었습니다. 코이카는 국제 봉사단체인데 여기에 이 무역을 하던 무역 그 진흥공사 출신이 이사장으로 가는 것이 옳았냐는 거죠. 그래서 코이카는 순수 무상 원조인데 돈 버는 일을 하던 사람이 순수 무상 원조의 이사장으로 갔다. 이것도 좀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요. 그러잖아도 정부의 특정 대기업 출신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버마 대사라고 하면 적어도 버마가 인구가 한국보다 훨씬 많은 나라 아닙니까? 땅도 훨씬 크고요. 지금까지 뭐 이 군사 독재 때문에 상당히 고립돼 있었지만은 잠재력이 큰 나라인데 그런 나라의 대사로 가려면 뭐 행정을 하든 외교를 하든 관 경험이 조금은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뭡니까? 버마에서 오래 살았던 버마의 관행을 아는 사람이라도 돼야 되는데 이런 정도의 해외 무역 마케팅을 했던 대기업의 간부 정도는 대한민국에 수만 명이 있을 건데 왜 그 중에 하필 이 사람인가?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석연찮다라고 오해를 받을 소지가 충분하다는 겁니다. 버마에 한 번도 근무를 하지 않았다 하지 않습니까? 버마의 거리 어떤 활자인지도 알겠습니까? 버마가 어떤 정치 시스템으로 움직이는지 아웅산 수지와 군부 간의 관계는 어떻게 되고 현 대통령 아웅산 수지하고 어떻고 앞으로 버마의 잠재력인 어떤 발전은 어떤가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해야죠. 무조건요 경제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까? 저는 매우 잘못된 인사라고 규탄합니다.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은 미래경영연구소가 여러분들과 그리고 미래경영연구소 회원분들과 더불어서 사회개혁을 위해서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이번에 가습기 살균제 옥시 사건에서 김현장이 옥시 사건에 여러가지 옥시 사건에 관련되어서 변호사를 맡아서 이 관련 어떤 이 연구 실험 데이터를 이렇게 이 법정에 제출하는데 아니 수사에 제출하는데 뭐 관여했다. 그래서 거기에서 생식 독성 실험 등 여러 가지 자료가 누락된 부분을 알면서도 그걸 갖다가 그대로 그냥 이렇게 했다. 또 미국의 컨설팅 회사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유리한 결론이 나오도록 이 소개하는 영향을 미쳤다. 이런 비판이 있었습니다. 국민들이 분노하는 사건에 김현장이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 시각이 좋지 않은 부분도 많습니다. 근데 여기에 23일 청와대 신임 법무비서관에 최철한 김현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임명되었는데요. 최 비서관은 과거 YS 이후 통산 8번째로 청와대에 입성하는 데 성공한 김현장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YS 이후 대통령 민정수석 비서관실 소속 비서관급 이상 103명의 명단을 입수했는데 김현장 출신이 8명이라는 겁니다. 또 김현장에서 다른 로펌으로 옮긴 뒤 청와대에 들어가거나 청와대 근무 후 김현장에 입사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11명이 있다는 거죠. 자, 노무현 정부 때 2명, 이명박 정부 때 4명, 박근혜 정부 때 지금 5명째입니다. 자,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우리 사회에 김현장이라는 대형 로펌이 자랑스럽기도 하고 기여한 바도 많겠지만 거대한 이 사회 각계 또 관계 또 법조계 또 청와대 이런데 이런 커넥션을 가지고 사실상 어떤 이 판결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국민적 의혹이 많은 상황에서 특히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된 옥시의 김현장의 역할에 대해서 국민적 비판이 높은 상황에서 김현장 출신을 법무비서관으로 다시 임명한 부분에 있어서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좀 의아스럽습니다. 민정수석실의 공식 기능은 민심의 동향을 파악하고 공직사회기관 관련 업무와 인사검증, 법률 문제 보좌 담당 등을 수행하는데요. 김현장이 정부의 정책 방향은 물론이고 고위공직자 인선에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청와대가 적임자를 찾다 보니 수준 높은 법조인이 많은 김현장 출신이 청와대에 들어오는 사례가 많은 우연의 일치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김현장이 청와대 가고 청와대에 있다가 김현장 가는 이런 법률 권력의 네트워크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시선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특히 가습기 살균제 문제가 터져서 저렇게 시끄러운데도 김현장이 청와대에 소속 변호사를 파견했다가 또 재취업시키는 이런 사이클이 지속되어서는 되겠느냐. 자, 한 현직 판사는 김현장이 청와대에 계속 사람을 보내는 이유를 2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넓게는 나라 돌아가는 판과 흐름을 잃어 기업 이윤을 꾀하기 위해서고 좁게는 사전에 대처할 수 없는 리스크를 놓치지 않으려고 그런다. 변호사 한 명이 대형 사건을 수임해서 얻는 이득보다 청와대 근무를 통해서 얻는 편익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이럽니다. 자, 국민의당이요 공격을 했습니다. 서초동에선 청와대에 가려면 김현장 가라는 말이 떠돈다. 청와대의 편향적 시각 인사를 그만둬야 된다라고 국민의당의 법률부 대표가 비판을 했습니다. 자, 이 TK 출신의 신임 법무비서관이 김현장 출신 최철한 변호사다. 자, 박근혜 정부 들어서 이번까지 김현장 출신 변호사가 비서관에 임명된 게 6번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청와대와 김현장 사이의 직통 KTX 노선이 신설된 게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저는 곤란하다고 봅니다. 앞에 버마 대사에 버마에 한번 가본 적도 없는 삼성전기 전무가 임명된 문제나 또 청와대에 능숙한 법조인을 찾는다는 미명하에 옥시 사건으로 김현장이 시끄러운데 김현장 변호사를 법무비서관으로 앉혔다. 저는 아무리 임기 말로 가더라도 상식을 해야 되고요. 경제 하면서 과연 지금까지 우리가 경제 이렇게 부르짖던 역대 정권에서 그런 부분만큼의 실효가 경제 만능주의 속에서 결론적으로는 있었는가? 대비표를 만들어 봤을 때 자원외교 4대강부터 시작해서 쭉 이야기를 해봅시다. 정말 그렇게 실속이 있어서 버마 대사를 일개 기업에 전무를 보낸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요. 무슨 생각을 도대체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